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토요일 저녁이 늦었습니다.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 SEC와 리플의 항소 이 합의안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기각 결정에 많이들 충격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별거 아니다,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올 거고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미중 간의 이 관세 전쟁에 대한 긴장 완화, 이 부분은 시장에 잠깐 동안에 반짝 이벤트가 되긴 했지만 확실히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어떤 결과물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별거는 아니지만 좋은 뉴스는 아니었죠. 추가적인 조정이 있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여전히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또 불안하게 만들고 말 바꾸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들 절대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일주일간의 전반적인 이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차트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실 때만이라도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그때는 정말 심각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전까지는 선동성 그런 말들이나 영상에 여러분들 불필요한 감정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자, 우선 이번 주 발표되었던 경제 지표들을 좀 보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물가, 경기, 고용에 대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먼저 물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랑요, 생산자 물가지수 PPI를 볼 겁니다. 자, 먼저 CPI 같은 경우에는 자, YOY 전년 대비, 그리고 MOM 전월 대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쪽이 이전 수치고요, 이쪽이 예측치입니다. 그리고 실제 나왔던 건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측치에 비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덜 걱정을 해도 되겠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경기 부분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를 보면 되는데요. 사실 경기 부분도 나쁘지 않은 게, 자, 이전치가 마이너스 26이었는데요. 예측치가 마이너스 11이었죠. 그런데 마이너스 4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잠깐 들어가 보면요. 이 필라델피아 이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 같은 경우는 물론 기준이 0입니다. 그래서 이 0보다 클 경우에 좀 경기가 좀 살아난 상태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마이너스긴 하지만 자,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경기가 좀 살아나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측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예상보다는 좀 덜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아직 관세로 인한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가 아직 되진 않았죠.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분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봤을 때 이전 데이터가 229K였고요. 마찬가지 예측치도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실제 변화가 없었습니다. 고용도 크게 좋거나 나빠지지 않고 유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약간 좀 불식시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CME 패드워치 상에서 보면은 그래도 6월은 한번 금리 인하가 좀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자, 한 달 전만 해도 소폭 인하가 6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자, 동결이죠. 425에서 450, 이 BPS 같은 경우 동결인데 동결이 91.7%입니다. 이제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한 달 전에 60%였던 게 지금은 8% 조금 넘습니다. 자, 아무래도 금리 인하는 6월 달에도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원래 7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의 무조건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확실히 더 앞섰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인플레이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고용도 좀 안정적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확실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근거가 좀 부족해진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을 바로 반영을 해서 지금은 7월 달에도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금리 인하가 올해 안에 될까? 좀 약간 이런 걱정도 좀 하게 되는데요. 물론 뭐 9월 달에는 아직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여전히 동결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기대는 아무래도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 주 경제지표 관련해서 경기와 고용지표는 특별히 시장에 이목을 끌 만한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나왔다. 그리고 침체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좀 줄여주는, 완화시켜주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장기화되면은 어떤 일이 좀 벌어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 관점을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갑작스럽게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중 간의 대화를 통해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죠. 대폭으로 서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90일 동안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 시점이 8월 12일이 됩니다. 이 공동 성명 같은 경우에 뭐 자동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90일이 지나면 또다시 고율 관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비관세 장벽도 완화가 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조금씩이라도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이 관세로 인해서 크게 조정을 받거나 충격을 받는 모습은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지난번 4월 9일 날, 미국 현지 기준으로 4월 9일 날 중국을 제외하고 90일 동안 유예를 시켰죠. 이 90일이 끝나는 게 7월 8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의 이 협상 여부, 그래서 7월 8일 만기가 됐을 경우에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유예한 것이 끝나고 고율 관세 부과가 진행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주요한 관심사인데요. 자, 아무래도 중국이 아까 전에 8월 12일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30일 정도 연장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아 보이고요. 중국과 좀 맞춰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7월 달 굉장히 좀 중요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연장 소식이 7월 이 직전에 뭐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조금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연장 소식이 들리면서 다시 한번 완화가 된다면 시장은 반등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명심을 해야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하루 동안에 자금들이 어떻게 좀 움직였는지 잠깐 좀 살펴보면요. 자, 자금 유입된 걸 좀 봤을 때 우리 원화 같은 경우에도 자금이 USDT 테더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원화가 사용되었던 이 부분들, 자, 그리고 원화가 보시면 원화가 USDT로 바뀌었죠. 바뀌면서 폼코인으로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이건 아직 뭐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코인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폼코인이 최근에 좀 핫했죠. 그래서 국내 거래소 말고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폼코인을 구매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유입은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원화가 테더로 바뀌었는데 이 테더에서 여러 가지 지금 상장되지 않은 코인들로 해외 거래소에서 많이 다른 코인들을 좀 구매를 한 모습을 많이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자금 유출 부분에 대해서 어제 하루 동안에 이더리움이 테더로 많이 바뀌었죠. 자, 그리고 솔라나도 테더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리플 XRP도 지금 테더로 많이 바뀌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리고 XRP에 대한 유출이 좀 있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XRP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화로도 많이 바뀌었죠. 자, 그래서 XRP를 매도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었다. 자, 원화로 바뀌었다는 것은 국내 거래소를 통한 좀 매도가 좀 있었다.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현재 거래량을 보더라도 굉장히 적죠. 리플 XRP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소 이 자체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적습니다. 자,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어떤 큰 호재들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뭐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또는 시장을 크게
끌어올릴 만한 수치가 없었고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많이 꺾이면서 시장에 주는 좋은 영향 같은 경우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다음 주 같은 경우 크게 중요한 지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뭐 그냥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뭐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충격을 받거나 변동성이 생기고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뭐 크게 변동성이 나올 만한 일은 자체 이슈밖에 없습니다. 자, 리플 XRP 자체 이슈라든지 또는 이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 정책에 대한 부분, 자, 이러한 이슈들을 통해서만, 자, 이러한 이슈들에 의해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외부 요인들 같은 경우 일단은 배제를 하고 지금 현재 차트 모양을 봤을 때 단기적인 이 하락 국면에서 좀 벗어나서 좀 상승 국면으로 좀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평행 채널을 그려놓고 당분간은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3월 달부터 제가 평행 채널을 이렇게 그려놓으면서 이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매 영상마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전환이 되었죠. 물론 아직 확실하게 완벽하게 추세가 전환됐다 이렇게 보기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는데요. 자, 우선 엘리어트 파동상, 자, 왜 그런지는 말씀드렸죠. 엘리어트 파동상, 자, 여기를 1파로 보고, 자, 그 다음 2파, 그 다음 3파로 봤을 때 이 3파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 2파가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1파의 고점이었던 5,000원이 약간 안 되는 이 가격 구간을 돌파를 해내야 이게 확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되지만 가능성 좀 있어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때도 자, 여기서 조정을 맞고 자, 이렇게 이 평행 채널 아래 추세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하지만 3,300원 이 라인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만약에 여기가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자, 여기 하단 구간 여기까지 다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300원 라인이 가장 강력한 지지 가격대가 지지 라인이지만 이 평행 채널이 아직은 3,300원 아래 가격대까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래 추세선이 조금씩 가격대가 올라간다면 이 3,300원 위의 구간 위의 영역에서 이 차트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3,300원 이하까지도 열려 있다. 3,300원 이하까지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 상단 구간에서 자, 특히 자, 3,590원 제가 중요한 가격대 몇 개 알려드렸죠. 3,590원, 3,300원, 그리고 3,000원, 그리고 2,700원, 자, 그리고 뭐 2,400원. 뭐 이런 식으로 몇 군데를 알려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 평행 채널 상단과 그리고 3,590원 이 가격 라인이 중첩이 되면서 자, 이 영역 굉장히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면서 강력하게 여기서 저항을 맞고 다시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3,300원 가격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여기서 자, 여기 50일 이평선 빨간색 부분과 까만색 20일 이평선 그리고 이 노란색이 200일 이평선인데요. 자, 어쨌든 지지를 받을 또 구간이 많이 중첩이 되면서 웬만하면 3,300원 이 가격 라인에서는 지지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어떤 특정 가격대에서 자, 사세요, 파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왜냐면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경험을 하셨듯이 자, 갑작스럽게 자,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격대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막상 이런 게 나왔을 때 대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만들고 또 편집하고 올려드리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큰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이에 따라 대응을 하면 그만인데 이렇게 대응하세요라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는데 시간 간격이 있죠. 그럼 결국 대응을 못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불이익,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일반 공개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어떤 가격에서 사세요, 파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대신 제가 큰 틀에서는 안내를 해드리죠. 자, 지금도 이렇게 평행 채널 미리 그려드렸고요. 지난번에도 3월부터 이 평행 채널 미리 그려드리면서
자, 앞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자, 이렇게 평행 채널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평행 채널 상단, 자, 평행 채널 위 추세선에 왔을 때 일단 일부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줄이시라. 그리고 이 아래 구간, 자, 이 평행 채널 아래 추세선에 왔을 때는 다시 매수해서 비중을 늘리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가격대 보시는 건 보실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는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자, 하지만 제가 저한테 문자 받으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기타 소통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항상 문자를 드리면서 정확하게 가격대 비중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해 주신 분들과 소통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정확하게 가격을 찍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보셨지만 제가 문자를 많이 보내드리는 내역들 보셨죠? 자, 2025년 5월 14일 이때도 제가 매도 신호를 드리면서 비중을 좀 축소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3,600원 이하에서 비중 30% 정도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평행 채널 상단 구간 그리고 주요 이 가격대에서 저항 라인 돌파 실패로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일단 비중을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문자 안내를 드리고 나서 15일도 굉장히 크게 빠졌죠. 물론 이때 이슈가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사실상 큰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거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조금 회복하는 듯 싶었는데 다시 좀 조정을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3,300원 라인, 이 주요 지지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자, 여기까지 평행 채널 이 아래 추세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여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격을 지금 내려온다면 이때 가격대가 3,200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는 재매수를 한다면 이 정도 구간에서 재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또 문자 발송을 드릴 거고요.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반등이 예상된다 하면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거는 어떤 움직임이 나왔을 때 바로 그 직후에 대응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시간 대응 정보를 통해서 제가 소통방이랑 문자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략적인 이 개념만 좀 잡으시는 걸로 참고하시는 걸로만 봐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이런 거는 자유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거, 갑자기 변동성이 생기거나 이럴 때 실시간으로 제 관점을 받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제 영상에서 이렇게 해갖고 샀는데 손해봤다, 너 때문에 손해봤다 이런 말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따라서 오늘 새벽 그리고 내일 일요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가격대 그리고 21선, 51선, 200일선 이 이평선의 지지 여부도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 어쨌든 제가 그려놓은 이 평행 채널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여러분들께서 리플 XRP 지금 최근에 들어서 다시 또 리토속이다, 이게 뭐냐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셨는데요. 자, 리토속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리토속이라고 하셨던 분들 대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영상 저희 채널에 남아있죠. 예전 영상부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대응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냥 막연하게 리플 언젠가는 많이 오를 거니까 그냥 두고 보자, 5달러, 10달러, 50달러, 100달러 될 때까지 그냥 두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리토속이라고 하십니다. 리토속. 자, 저와 함께 이 구간에서 열심히 대응하셨던 분들은 절대 리토속이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평행 채널 이 폭은 변동률과 비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대응을 하셨더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21%가 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4%가 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가 넘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23%가 넘습니다. 자, 여기는 또 어떻습니까? 28%가 넘죠? 자, 이렇게 몇 번 안 했는데 100% 넘는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적절하게 다 대응을 했다라면 100%면 굉장히 크죠? 예를 들어서 XRP 1000개 갖고 계셨던 분들은 2000개가 되셨고요. 500개 갖고 계셨던 분들은 1000개가 되셨습니다. 나중에 본격적인 상승이 온 다음엔 이 늘어난 수량만큼 이 상승분 곱하기 해갖고 이게 수익으로 추가가 되죠? 자, 이게 수익으로 치환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도 100% 수익 낸 거랑
똑같죠. 이런 분들은 리토속이라는 얘기 절대 안 하십니다. 여기서 대응 안 하시고 나중에 마이너스, 자 이게 커지니까 리토속이라고 또 하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본인 책임입니다. 본인 책임. 더군다나 자 이 주요 지점들 대응을 해야 되는 평행 채널 상단과 이 하단의 이 주요 지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때부터 가정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자 이게 월인데요. 2월, 3월, 4월, 5월, 월 한 번, 두 번. 자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 월 한 번에서 많아야 두 번입니다. 자 한 달에 한 번 사고 팔고 비중 줄이고 비중 늘리고, 자 이게 어렵다고, 이게 귀찮다고 이걸 안 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리또속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이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것만 이렇게 해서 100% 가까운 수익을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이 코인 시장은 제가 항상 예로 드리지만, 자 이렇게 쭉 직선으로 가는 시장이 아니라 자 이렇게 변동성을 그리면서 가는 시장입니다. 자 이건 제가 항상 공무원이라고 비유를 드리죠. 안정적이지만 일정한 수익을 가져가는 공무원이고요. 자 이거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불안정하지만 자기가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남들의 몇 배 짧은 기간 안에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이런 시장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 지을 때, 기회가 있는 시장은 자 이런 시장을 기회가 있다라고 하죠. 자 이런 건 기회라고 안 하죠. 기회가 없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여기 계신 겁니다. 여기 사업하는 사람이 잘 되길 바라면서 그냥 손 놓고 있다면 그 사업 100% 망가집니다. 사업 성공 못하고요. 지금 공무원 마인드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마인드로 투자하실 거면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코인 투자보다는 지금 가격이 좋은 삼성전자 투자하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러신 분들은 90%는 남들 다 돈 버는 코인 장에서도 돈 버시는 분들 정말 몇 안 되십니다. 이런 분들은 타이밍, 매도 타이밍 대부분 또 놓치시다가 물려서 또 다음 사이클에 또 리또속 욕하고 계실 분들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전에 이 평행 채널 폭은 자 변동률에 비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엔 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성은 이때보다는 좀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최근 이 변동률을 확인을 해 보면은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마이너스 11% 넘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19%가 좀 넘습니다. 결코 작지 않죠? 자, 따라서 자 여기 이 구간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 대응을 했다면, 자 앞으로 이 구간에서는 한 달에 두세 번 대응하면은 이때 효율과 같거나 오히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결코 작지 않고요. 한 달에 두세 번, 이거 마찬가지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것처럼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죠.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 가격대까지 다 찍어드리고 또 소통방에서도 알려드리니까, 자 왜 이렇게 안내 드렸는지도 상세 설명까지 다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따라오시기 쉽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셔서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목돈을 좀 마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응 안 하시면 안 되고요. 대응 꼭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때 대응 못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도 대응 못하실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트레이더들은 수많은 매매를 통해서 습관화가 돼가지고요. 어떤 신호가 오게 되면은 기계적으로 그냥 반응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데요. 많은 분들은 실제 어떤 상황에 왔을 때 고민을 계속 하십니다. 아,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아,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다가 코인 쭉 이렇게 가지 않죠? 이렇게 가죠. 떨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지죠.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되고요. 이게 반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시고요. 이 매매는 특히 코인 시장에 있어서 이 매매는 타이밍이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잖아요. 잘못 탈출 못하면 몇 년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혼자서 하시기보다는 저와 같은 사람들의 이제 코칭을 좀 받으셔야 되고요. 제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시청자분들께 코칭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뭐 문자나라에 또는 소통방에 여러분들 문자 하나 더 보내고 메시지 하나 더 올린다고 해서 제가 뭐 손해를 보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제 채널,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많이 또 봐주시면 또 저희 채널 또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만 해주시면 무료로 안내가 되니까요. 한번 참여를 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자, 실시간 대응 문자, 이 코칭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010-8481-4359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자 자주 안 드리는 거 아시죠? 자, 한 달에 몇 번 안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큰 변동성이 나올 때 지난번에도 제가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갑작스러운 기각 소식에 여러분들 패닉스를 할까봐 제가 안내 문자 드렸죠? 별거 아니라고. 그처럼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는 제가 문자 보내드린 게 어제 새벽 4시였습니다. 자, 이럴 때는 제가 보내드리는데 자주는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꼭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도 꼭 대응을 같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세한 설명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또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 소통방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소통방에서는 제가 자, 영상에서 참고하는 자료들, 그리고 속보라든지 단타할 수 있는 급등 정보 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대응, 그리고 조용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리플해서 이 문자만 받으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좀 같이 받고 싶다, 자료라든지 이러면 소통방 신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둘 다 하시면 더더욱 좋고요. 앞으로만큼은 꼭 대응을 같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자리 계속 나오겠죠? 꼭 대응을 같이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늦었는데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